2회 서태지가 바꾼 것 경쟁에서 협업으로. 안녕하세요. 대추나무골 이초시입니다. K-팝의 비밀 2회입니다. 1992년 4월 11일 KBS 음악 프로그램에 3명의 젊은이가 등장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었죠. 그들이 난 알아요를 부르는 동안 스튜디오에 있던 기성 가수들과 관계자들의 표정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음악이야?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 한국 음악사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30년 후 BTS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토대가 되었어요. 오늘은 그 혁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전 세계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K-팝 한국 음악사. 서태지와 아이들의 혁명을 이해하려면 그 이전의 한국 음악이 어땠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기 트로트의 시대. 한국 대중음악의 출발은 트로트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생을 많이 살아온 어른들을 위한 음악이었어요. 가사 내용도 인생의 애환, 이별의 아픔, 삶의 고단함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0대들을 위한 음악이 없었어요. 10대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감정을 대변하는 음악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서구의 팝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기 조용필과 하이틴의 등장. 1980년대 조용필, 전영록 같은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음악은 10대들도 즐겨 들을 수 있었고 이때 오빠 부대라는 팬덤 문화도 처음 나타났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래 주제는 주로 사랑 이야기였고 리듬도 여전히 어른들 취향에 맞춰져 있었죠. 10대들만의 고유한 고민과 정서를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0대들은 여전히 외국 음악에 의존해야 했어요. 마이클 잭슨, 마돈나, 듀란. 이런 서구 팝스타들 말이죠. 2부 서태지와 아이들의 혁명. 그런데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혁명 10대의 현실을 직시하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처음으로 10대들의 진짜 고민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교실 이데아에서는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어요. 왜 배우는가? 그것도 모르고서 의무라는 감옥 속에 갇혀버린 불쌍한 학생들. 컴백홈에서는 가정 해체와 청소년 문제를 다뤘죠. 기성세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10대들이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 있지? 하지만 정작 10대들은 열광했어요. 드디어 우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두 번째 혁명 모두가 주인공 시스템. 하지만 더 중요한 혁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을 만드는 방식의 혁신이었어요. 기존 가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명의 메인 보컬이 노래 전체를 주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저 백업 역할에 그쳤죠. 하지만 서태지와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서태지 메인 보컬과 작사, 작곡, 양현석 랩, 이준호 댄스. 3명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역할을 나누어 맡았어요. 그리고 이 3가지가 모두 모여야만 완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음악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메시지였어요. 인생의 동반자인 친구들이 각자의 재능에 맞게 협업하여 인생의 성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세 번째 혁명 경쟁에서 협업으로.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기존 사회는 어땠을까요? 1등만 기억한다. 너 아니면 나다. 친구들마저 경쟁 상대로 만드는 구조였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제시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친구들을 경쟁자가 아닌 협업 파트너로 인식. 개인의 재능을 독점하지 않고 시너지 창출을 위해 활용. 1등만 기억하는 기존 사회 구조에 대한 대안 제시. 3부 10대들의 응답. 10대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음반 판매량으로만 보면 1집이 170만 장, 2집이 190만 장, 3집이 180만 장. 당시로서는 경이적인 숫자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 변화였습니다. 10대들이 서태지와 아이들을 통해 깨달은 것. 아, 우리도 각자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구나. 친구들과 경쟁하지 말고 협력하면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어른들이 만든 잣대가 전부가 아니구나. 이때부터 한국의 10대 문화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댄스 동아리가 생겨났고 친구들끼리 팀을 이뤄서 공연을 하고 각자의 장기를 살린 협업 프로젝트들이 나타났어요. 4부 글로벌 공감의 씨앗.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5년 해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H.O.T, 서클, S.E.S, 핑클. 이후 등장한 아이돌 그룹들은 모두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든 모두가 주인공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시스템이 해외로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폭발적 반응을 보였죠. 왜일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10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 압력, 개인의 다양한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교육 시스템, 친구 관계마저 경쟁 관계로 만드는 사회 구조. 한국의 K-팝이 제시한 모두가 주인공 시스템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1992년에 시작한 혁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0대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만의 음악을 만들어냈습니다. 둘째,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혁신적 협업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셋째, 경쟁 중심에서 협업 중심으로 사고방식을 전환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서 30년 후 BTS가 전 세계를 휩쓸 수 있는 문화적 토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한국에서 이런 혁신이 가능했을까요? 다른 나라의 10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다음 주에는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 속에 숨어있는 특별한 문화 DNA, 홍익인간과 인내천 사상이 어떻게 K-팝의 성공 요인이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3회 홍익인간이 BTS가 되기까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